철거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비용은 여러 군데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잘 맞는 업체를 찾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분명하게 이 철거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표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만 지켜준다면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저렴하게 철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상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대전에 산 이 주택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철거 비용이 총 530만원 들었는데 오늘은 그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일을 하려면 이렇게 꼭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바닥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관이랑. 저는 이러한 리모델링이나 건축 쪽에 전혀 정보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일머리를 잡아가는 시간이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업자들과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일머리를 잡아갔는데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철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주변에 있는 철거업체 한 대략 10곳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한번 돌려보고 시간 되시는 분은 직접 와서 견적 좀 내달라고 해서 한 대여섯 팀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2팀 정도로 추려 놓았는데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기업에게 맡겼죠. 그런데 제가 속았던 게 그 영업을 담당하던 철거업체 사람이 실제는 과장인가 차장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대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이 대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다른 업체에다가 이 철거 의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를 속인 것 빼고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대여섯 곳의 업체들이 저희 집 견적을 냈을 때 한 450에서 600 정도의 이 철거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바닥도 덧방이었고 천장도 덧방이었고 그 마당에는 콘크리트가 엄청 두껍게 깔려 있거든요. 그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참 앞에도 담벼락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 자체에 폐기물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여기서 폐기물이 2.5톤 트럭으로 7, 8대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이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폐기물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 혼합 폐기물들 있잖아요. 뭐 나무도 섞이고 무슨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섞인 것들은 이 콘크리트의 거의 2배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합이 많을수록 폐기물 비용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기로 한 업체는 견적 480만원에 이틀을 기준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죠. 첫째 날 5명이 오더라고요. 한 명은 장비를 다루는 반장, 두 번째는 중장비를 운전하는 기사, 그 다음에 3명은 몽골인들인데 이들은 주로 이 잡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 뿌레카 같은 걸 이용해서 바닥을 부시거나 쇠지뢰를 이용해서 뭐 건물들을 조금 끌어당겨서 부신다거나 아니면 모함마로 쳐서 부시는 일, 그렇게 주로 힘을 쓰는 일들을 그 보조들이 3명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 날은 일이 잘 진행되어 가는 줄 알았는데 저녁 때 대표라는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알던 사람이 실제 대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실제 대표가 하는 말이 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50만 원을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이러한 건설 리모델링 업종의 그러한 생태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했던 이야기더라도 그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토대로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몇몇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0만 원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30만 원을 깎아서 20만 원으로 맞춰서 500만 원의 철거를 이틀째 날 진행하기로 한 거죠. 이제 둘째 날은 와서 이제 바닥을 뜯었어요. 첫째 날은 뭐 창문이랑 천장이랑 가건물들 뜯었고, 둘째 날은 이제 바닥을 본격적으로 뜯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앞마당에 그 수영장 자리를 파주는 것이 그 계약서상에 또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저에게 영업을 했던 그 사람에게 통화를 했죠. 내가 그때 분명히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한 1.5m 파달라고 했는데 여기 일하시는 반장이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자기네들은 그러한 주문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 사람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상에 그러한 부분이 누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되고 확실히 재차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철거하는 도중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좀 더 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좀 구멍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몇몇 가지 제가 추가하는 요청들을 잘 해주는가 싶더니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더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뭐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대표랑 또 통화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앞마당에 파달라는 수영장 이야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이 장비를 하루 더 쓰는데 55만 원이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장비를 쓸 때 미니 포크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좀 협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30만 원에 협의를 했죠. 그리고 이 수영장 깊이는 한 80cm 정도만 파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협상력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건물 이 벽에다가 보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 후배랑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20-30분 정도 도와주셨는데 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서 그렇게 써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금액을 무리하게 깎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30만 원에 철거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이 앞마당을 까다 보니까 앞마당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촉을 계속 까다 보니까 뭐 콘크리트 속에 또 콘크리트가 나오고 그 아래는 또 보도블록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한 30cm 정도는 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콘크리트는 아니고 콘크리트와 아래 잡석도 섞여 있었고 모래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바닥에는 보도블록이 있었는데 보도블록을 뺀 나머지를 다 철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30만 원이라는 총 철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셋째 날에는 중장비 이용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반장, 저 이렇게 셋이 철거를 했죠. 제가 처음에는 직접 철거를 하고서 그 폐기물 차량을 불러서 그렇게 실어서 버리려고도 해봤는데 이 마당에 있는 콘크리트도 부시고 이제는 이 벽도 커팅을 하고 기타 등등의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정말 이 중대형의 그러한 이 커팅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체도 그냥 쉽게 커팅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철거를 다 하고 나서도 계속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나와서 기둥 부양도 하고 조금 더 철거해야 될 부분들은 철거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그라인더질을 하다가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지만 철거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비용은 여러 군데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잘 맞는 업체를 찾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분명하게 이 철거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표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만 지켜준다면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저렴하게 철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이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내부 단열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의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이야기들도 서서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